네, 안녕하세요. 원인학원 대표 강사이자 대치동 5개 연합학원의 대표를 맡고 있는 손빈입니다. 이 통합사회, 특히 중3들이 보면은 2028년이 되면은 수능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바로 바뀌는 교과서를 가지고 통합사회 이제 내신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일단은 첫 번째 어머님들은 보면 관심 있는 게 통합사회 그 내신을 1등급 받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뭐 세특을 좀 잘 구성하는 것도 그 다음 두 번째 한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보면 수능 공부를 또 막바로 해야 되죠.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그럼 지금부터 통합사회, 내신과 수능 공부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 제가 보면 대치동 이제 저는 이제 강의는 지금 은퇴를 하고 거의 강사들 뒤에서 백업해주는 그 강사들을 위한 강사가 지금 되어서 지금 원래 4개였는데 지금 5개 학원에 통합사회 강사들을 이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보면 되게 어려운 지점이 뭐냐 하면, 통합사회 교재가 지금 강사들을 위한 아니면 교사를 위한 인사이트한 교재가 아직 안 나와서 되게 어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문제는 지금 많이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찰력 있는 문제풀이 전략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머님들이 이제 애들한테 어떻게 통합사회에 공부를 시켜야 될지에 대한 많은 팁을 얻어갈 것이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합사회 예시문항을 보면 별게 없어요. 사실 별게 없지만 거기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제 팁을 얻어내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애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 문제를 푸는 그 과정에서 인사이트를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통합사회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지점이 바로 뭐냐 하면, 중학교 사회나 아니면 이런 건 암기로 해결되거든요. 근데 이제 고1이 딱 되면 일단 중학교 때 했던 절대평가의 그런 문제가 아니죠. 선생님들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 바뀌었다 하더라도 1등급 갈라내기 위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등급짜리용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떤 트랙이 돌아가는 문제가 섞여 있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은 암기로 해결이 안 되죠. 어떤 걸 내냐면, 첫 번째, 학생으로부터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독해력이 좀 안 돼요. 독해력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애가 독해가 전제가 되는데, 독해는 딱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회시험을 잘 보려면. 첫 번째 뭐냐 그러면, 가장 기초인데, 요리를 할 때 식재료가 있듯이 애가 보면 얼마나 어휘를 많이 알고 있느냐. 어떤 어휘? 통합사회와 관련된 어휘가 어떻게 정리가 잘 돼 있느냐. 그럼 요건 뭐냐 하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걸 개념화시키는 여기까지가 이제 독해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얘가 독해력이 얼마나 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 판단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그거 어떻게 판단하냐, 핵심 용어나 이런 것들은 원인학원 블로그나 아니면 6개 학원들이 이제 동시에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봐야 될 거, 중학교 때 꼭 봐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 같은 거, 특히 유튜브에 보면 또 올려놓을 테니까 바로 보고 애한테 조금씩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거는 독해력의 기초가 어휘라 그랬잖아요. 그 어머님들이 어휘를 어떻게 보냐 그러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어휘라는 게 단어가 아니잖아요. 시험에 나올 때는 일목요연한 그 핵심적인 단어에 보면 체계, 질서, 순서가 바로 어휘입니다. 그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되고 질서적으로 짜져 있는지를 조금 스크린하는 게, 얘가 식재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요거는 이제 바로 중간고 때 시험 볼 때 개념화되어 있는지, 뽑아낼 수 있는지, 써먹을 수 있는지, 요 어휘와 어휘를 연결해가지고 그 텍스트를 잘 읽을 수 있는지, 독해낼 수 있는지, 개념 간의 연관성을 조금 봐야 되는 건데, 요런 어떤 문제들은 지금 대치동 강사들이 연합으로 많이 만들고 있고 아마 대거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강사만 해도 전부 다 이거에서 밤새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제가 선생님들하고 협업해서 어머님들한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등급을 막기 위해서는 좀 봐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애들이 보면 여기 되게 중요한 거,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이제 바뀌었던 교과서에 대한 어떤 깊은 문맥이나 맥락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나왔는 이제 자표가 나오긴 했죠. 2028년도 보면 통합사회 예시문항 분석이 나왔어요. 그걸 아마 선생님들은 쉽지만은 많이 참조할 것 같고, 평가 문제를 많이 참조하면서 결합시키면서, 그리고 수능 문제도 끌어들이면서 1등급 문제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효과적인 학습 전략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학생을 위한 게 아니라 어머님들을 위한 유튜브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봤던 그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지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사회 영역은 이게 바뀐 교과서 보면 두 권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목차를 쭉 보시면은, 뭐 1단원부터 행복부터 시작해가지고 10단원까지 있고 그 안에 보면 40개 개념들이 있는데 나중에 요거는 이제 저희들 그 통합사회 선생님들이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통합사회에 대한 파레트라 그러죠. 시험에 잘 나오는 개념 위주로 이렇게 한번 정리된 파레트 같은 걸 한번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 통합사회 영역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통합하고 뭐죠? 사회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회는 뭐냐 그러면 사회를 잘 이해하려면 뭘 잘 이해해야 되냐 그러면 과학을 잘 이해해야 돼요. 사회를 잘 이해하려면 뭐냐 그러면 과학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과학의 학문 체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과학적으로 사고한다는 말 들어봤었죠? 그 우리 과학 과목들 있잖아요. 물리,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생물, 뭐 지구과학은 사실은 물리에 넣어도 되고 하니까 좀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화, 생 이 체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과학에 썼던 과학적인 어떤 목차들이 있죠. 특히 보면 물리라 그러잖아요. 이론적 토덕에 대한 과학적 사고의 핵심인 물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의 어떤 학문 시스템을 가져온 게 사회 과학이죠. 근데 사회를 이제 접목시키면 사회가 여러 가지 종목이 많잖아요. 지리도 있고, 경제도 있고, 정치도 있고, 법도 있고, 사회문화도 있고, 윤리가 있죠. 다 융합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과학처럼 생각해야 돼요. 왜? 사회 과목은 사회과학이라는 거죠. 대학교 가면 사회과학 학과가 있죠. 거기를 사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어디에서 가져왔다? 과학에서 가져왔다는 거죠. 그 사회 과목을 옛날식으로 보면 뭐 정경하고 옛날에 어머님들 배울 때 그런 암기가 아니라 상당히 뭐냐 하면 요즘 사회과학도 보면 뇌공학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게 발달하면서 점점 인간에 대한 심리, 인지심리학 이런 것들도 발달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도 발달해가지고 옛날에 어머님들 배웠던 그런 거하고 좀 틀립니다. 사회를 어떻게 한다?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역을 외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 그러니까 가장 과학적인 영역부터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금 뭐냐 하면 좀 그 사회과학에서 시작해가 인문학 쪽으로 가는 마지막 영역까지 이렇게 어휘라든지 개념을 이렇게 파레트를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통합사회에서 어머님도 보면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가장 과학에 가까운 과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뭘까요? 뭔가 같아요? 예, 맞았습니다. 경제입니다. 경제가 바로 물리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그제가 가져왔죠. 가장 과학적이니까 경제 문제가 가장 정확하니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가다 보면 경제를 하다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코노믹 마인드를 익히면 이코노믹 마인드의 어떤 베이스가 경제가 사실 정치에서 나왔거든요. 그 정치가 그 옆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여기에서 보면 합의점을 만들어서 룰이 나오죠. 그 법. 그러니까 정치, 경제, 법이라는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단에 깔리는 게 뭐냐 하면 과학에서 넘어오는 사회가 있어요. 과학이 완전 과학인데 사회로 넘어오는 과목이 있어요. 그게 지리예요. 물리, 지리예요. 딱 떨어져. 리잖아요. 이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옆에 바로 뭐냐 하면 중간쯤 되면 그 동태적 분석하는 현상에서 돌아가는 시사 문제 있죠. 요것들을 이제 조금 한 연대기를 가지고 한 200년, 100년을 여기서 만들어낸 게 이제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있고 마지막 끝판에 뭐가 있냐 하면 윤리라는 과목이 제일 끝에 있죠. 인문학적으로. 그래서 애들이 제일 어려운 과목은 딱 두 개예요. 제일 앞에 있는 법, 경제, 그 다음 제일 끝에 있는 윤리죠. 이거는 사고 체계가 틀리죠. 얘는 사회과학 쪽이고 얘는 윤리는 사실은 인문학 쪽의 끝판왕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믹싱시키는 요게 바로 뭐냐 하면 1등급을 맞는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뭐 이런 거 말해줘도 몰라요. 모르고. 그리고 요걸 관통하고 있는 요즘 최근 시사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전부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료 해석을 가지고 어떻게 비판적으로 사과하냐. 시사가 나온다는데 그 다른 말이 아니라 최근에 업데이트되고 있는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통합사회는 이건 주관식으로 내거나 논술형으로 내야 되거든요. 이 객관식으로 내기엔 되게 한계가 많은 학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원전을 사실은 이게 이 통합사회 끝판왕은 바로 뭐냐 하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구술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아마 원전이 될 거예요. 아마 특목고에서는 이거 많이 뺏기거든요.
그걸 한번 참조해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구술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가장 좋은 통합사회 문제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곁들여서 이제 서울대학교 인문학 문제까지 곁들이면은 통합사회에 보면 기본적인 매뉴얼이 짜지죠. 그래서 저도 그거에 맞춰서 1등급은 따로 훈련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통합사회 선생님 중에 정통한 분은 그렇게 내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8 이제 그 예시문항을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